네, 오늘 희망 잡고 내일 잡고와 함께할 회사는요. 특히 구직을 희망하는 분들께는 너무나 친숙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취업 인사 포털 사이트의 넘버원 인크루트에서 웹 서비스 기획팀의 새로운 가족을 공개 채용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오늘의 주인공들부터 만나보시죠. 과연 최후의 한 사람은 누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면접관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인크루트 서비스 기획팀 임경현 팀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드림 TFT 오규덕 팀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취업 전문 컨설턴트 이내화 소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서미영 상무님께 인크루트가 어떤 회사인지 회사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는 이제 1998년도에 인터넷 기반으로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일 먼저 시작하는 회사이고요. 네. 올해로 11년째 되는 회사이고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코스닥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11년 동안 이렇게 거쳐오면서 현재는 인터넷 기반뿐만이 아니라 뭐 취업 컨설팅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고용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구직자들은 너무나 잘할 겁니다. 예. 오규덕 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즘에 미취업자들이 눈높이를 조금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금년도의 수치가 가장 그동안 조사한 것 중에 가장 적은 인력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통계치가 나올 정도로 취업 시장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정규직 채용을 줄이지만 인턴직 채용을 굉장히 증가하는 것이 중요한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직자들이 정규직도 정규직이지만 인턴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인크루트 오늘 기획자 뽑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고 또 왜 지원하는지, 왜 입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취업 전략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만약에 뽑힌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지 임경현 팀장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저희가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웹 서비스 기획자고요. 뭐 기획자의 이제 기본이 되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기획을 하고 그리고 화면과 DB 구조를 설계하고 디자인과 개발을 총괄 진행하는 업무들을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웹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모바일이나 이런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로의 확장까지도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하게 되실 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내화 소장님께서는 오늘 지원자들에게 특별히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예, 제가 뭐 우리나라 대기업 인사 담당 중역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 뛰어난 사람하고 열정적인 사람하고 어느 분을 뽑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정적인 사람을 뽑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신입사원은 잠재력을 보고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부탁 사항은 좀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쉽게 말씀드려서 들이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합니다. 좋습니다. 서미영 상무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좀 평가를 하시겠어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 목표도 IPTV용으로 지금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IPTV뿐만이 아니라 모바일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디바이스에 저희와 같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이제 디바이스가 계속 무한정 확장되더라도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자 합니다. 좀 생존력이 강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인크루트의 새 얼굴 웹 서비스 기획팀의 공개 채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잡고 내일 잡고 고고고! 대한민국 취업 인사 포털 사이트 넘버원 인크루트.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한국소비자포럼 5년 연속 신뢰 기업대상 수상.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대한민국 이비즈니스 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이곳이 바로 인크루트다. 국내 최초로 인터넷 채용 시스템을 개설한 인크루트의 이광석 대표.
저희는 10여 년 전 IMF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 대기업의 이제 대량 해고 또 실직 사태가 있었을 때 탄생을 했습니다. 처음에 좋은 일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 해서 인터넷으로 좋은 일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하고자 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요새 UCC라는 말이 활성화가 돼 있지만 개인이 이력서를 만들고 기업들이 직접 채용 광고를 제작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롭게 일과 사람에 대한 정보들이 유통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이런 성과로 인해서 저희가 2005년도에는 처음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도 하고 또 상장 기업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고용 서비스라는 사업을 통해서 정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다양한 그 구직자들 혹은 전직을 꾀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실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시고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획팀에서는 고객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맞춤 검색에 장을 열고 기획팀에서는 기획회의를 거쳐 수많은 아이디어를 발굴, 청년 실업 해결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입 웹사이트 기획자의 자격 요건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강한 열정과 창의력,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최고입니다. 인터넷 관련의 업계 경력을 소유했고 다수의 프로젝트 매니저 경험이 있다면 플러스 알파겠죠. 인터넷 전반에 대한 기술 및 환경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고요. 부서 간 뛰어난 조정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만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용자 니즈 파악을 통한 컨텐츠 기획 능력 또한 우수하다면 저희 후배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인크루트를 찾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내일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당신도 그 행복한 선물을 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실업률 0%가 되는 그날까지 인크루트 파이팅! 흔히 요즘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자기 PR을 잘해야 면접관들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미션이 바로 60초를 잡아라입니다. 60초 안에 자기 자신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자, 소장님,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적으로 오리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적당히 날고 적당히 헤엄치고 적당히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독수리처럼 그다음에 호랑이처럼 상어처럼 하시면은 뭔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유니크입니다. 특별함을 팔지 못한다면은 이 네 분이 과히 점수를 많이 주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좀 배에 힘을 주시고 좀 강하게 좀 대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한 명 한 명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실함이 유일한 무기인 유주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자기소개는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폐렴을 앓은 이후로 사실은 이렇게 기합을 많이 못 지릅니다. 목소리도 많이 잠기고요. 그런데 제 딸이 계속 백수아빠라고 놀리는데 이렇게 힘들게 목소리를 질러서 들어간 회사, 틀림없이 제 성실함을 믿어줄 그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잘 봐주시고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2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진정한 프로 진미경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춤을 통해서 저의 즐거운 에너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웃어봐요. 리듬에 맞춰 손뼉을
안녕하세요. 이번에 웹 서비스 기회를 지원하게 된 취업 준비생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지원하게 된 제가 전공과 다르게 여기에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노래와 춤을 약간 보여주겠습니다. 이러다 미쳐 내가 여여 잡고 들어 내가 너 때문에 돌아 내가 독한 나로 변해 내가 널 닮은 인형에다 주문을 뚝 걸어 내가 그녀만 떠져줘 달라고 꼭.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크루트 관계자 여러분들께 새로운 상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신상 28세 웹 서비스 개발자 백승용입니다. 상품 기본 구성으로는요,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끈기, 그리고 야근을 해도 넘치는 나의 에너지, 그리고 기본 구성으로는요, 이전 상품 구성으로는 플래시 웹 어플리케이션을 다뤄봤었고요.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구성으로는 서블릿, 자바스크립트 너무 떨려서요. 제가 준비했던 걸 지금 전부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자 시간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5살이고 이름은 김일영입니다. 현재 지금 코엑스 TTL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직을 하기 위해 지금 인크루트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전혀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이력서를 넣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한번 만약에 된다면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인크루트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고 그 여러 가지 사람을 일단 상대해보고 싶어서 일단 들어왔습니다. 인크루트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장점과 단점들을 파악하고 싶어서 입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잘 모르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뽑아주시고 저를 지원해 주신다면 아낌없는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의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딱 이 상황에 맞는 그 가사가 담긴 노래가 있는데 전체 다는 좀 그렇고요. 한 소절만 잠깐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곳도 이괴로움 한숨 섞인 미소로 지워버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우린 불나비 이사는 생략을 하겠고요. 방송 같은 건 처음이라 많이 떨리는데 한 11년 정도 제가 웹 서비스 기획 쪽으로 인터넷 웹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될 때부터 일을 해왔고요. 아직 많이 자 시간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전자들이 많이 떨리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해줬는데요. 상무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잘한 사람하고 가장 아쉬웠던 사람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뭐랄까 탁 이렇게 첫 대면장인데 마음을 확 끄시는 분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이제 아쉽긴 한데 그 중에도 그 1번 유주환님, 그러니까 이력서 상에서 보지 못한 이제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이제 어필로는 좀 약했지만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런 이 감성적 어필이 좀 와닿았던 그런 후보자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 춤을 추신 진미경님 같은 경우에는 2번, 그러니까 뭐 시선을 사로잡기에는 굉장히 좋았던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춤을 추셨는지가 덜 전달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대체적으로 조금 이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분이 김종현님 노래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보여주실 게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12번. 예, 보여주실 게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노래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부분들을 좀 못 봤어요. 그래서 노래 뭐 불나비,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소개하셨으면 더 좋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상황을 설명하시느라고 정작 이제 자기에 대해서는 소개를 못 하신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저는 이번에 진미경 씨 짧은 시간에 열정과 끼를 보여줬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6번의 김일영님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생각지도 않게 이력서를 넣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채용을 하려고 하는 구인사 입장에서는 조금 우리 회사에 정말 오고 싶어하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퀘스천을 좀 가질 수 있는 요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자기소개가 뭐라는 것을 이렇게 목적과 의도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웠는데요. 자기소개에서나 자기소개는 강점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에 뭘 얘기할 것을 하나만 극대화시키면 좋으신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셨고 두 번째로는 거의 연습을 안 해오신 거예요. 거의 준비성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린다면은 저도 6번의 김일영 씨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이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뭐 어찌도 않게 왔다라는데 이 뽑는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어쩌란 말이냐 이런 건데요. 그런 것들은 아주 불필요한 것이고 면접자를 아주 불쾌하게 만드는 정말로 그건 해서는 안 될 어떤 그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배우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각각 개성이 다른 도전자들을 만나보셨는데요. 들고 계신 리모컨에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다양한 메뉴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메뉴가 있는데 인상 깊은 도전자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행운의 선물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IPTV를 통해서 이제 세 사람의 도전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정보센터로 화상 면접을 연결해 볼 텐데요. 평택 뉴스타트 상담실입니다.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신개념 구인구직 프로그램 희망 잡고 내일 잡고 전국의 고용지원센터, 채용상담센터 등 구직자들의 공간과 스튜디오를 연결해 각 지역과의 실시간 면접이 진행됩니다. IPTV의 첨단 통신 기술로 구현, 구직자와 기업에 구인구직의 새로운 플랫폼을 제시합니다. 각 지역에서 사전 서류 심사를 통과한 1차 합격자들과의 IPTV를 이용한 면접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요. 평택에 사는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웹 서비스 쪽으로 근무한 경험이 별도로 있으세요? 제가 큰 업체는 아니지만 쇼핑몰이나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을 아르바이트로 쭉 해왔습니다. 그럼 조직에서 정상적인 조직 생활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 거네요? 제가 내년 2월이 졸업이라서 아직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근데 그래도 제가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단체 활동 경험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저희 인크루트에 지원한 동기가 있으세요? 일단 인크루트라는 업체가 네임밸류가 높다는 게 일단 큰 지원 이유였고요. 그리고 또 요즘 청년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인크루트가 굉장히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업체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인터뷰지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크루트의 얼굴 웹 서비스를 제 얼굴처럼 가꾸며 국내 최고의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전자 김인영입니다. 웹 서비스 쪽으로 경력이 있으세요? 네, 작은 업체지만 무료자녀 회사에서 웹 서비스 기획팀에서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인크루트 홈페이지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인이 볼 때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장 개선해야 될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크루트는 취업에 관해서 웹 서비스가 워낙 정보가 많아서
아이들 보려고 하는데 워낙에 많은 종류가 많아서 사실 저기 적성에 맞는 그런 걸 빨리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좀 더 정리를 해서 올린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민영이라고 하고요. 인크루트의 서비스 기획팀에 이번 입사 지원했다가 소비자님에서 낙방했고 이번에 세 번째 기회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지원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지원하실 때마다 그럼 고배를 마셨다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이 서비스에 대한 저의 관심이나 열정 그리고 업무 스킬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는데 제가 지방에서 2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래서 그런 점이 서류 전형에서 다른 입사 지원자들에 비해서 밀리는 점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그렇다고 해서 인크루트에 대해서 뭐 나쁜 감정이 있다거나 그런 감정은 전혀 없고 입사 지원을 할 때마다 늘 인크루트에서 일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인크루트에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 이번에도 고배를 마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잔인한 말씀이신데 만약 이번에도 저를 떨구신다면은 인크루트에 대한 저의 애정을 과감하게 줬고 그때는 인크루트의 경쟁사로 입사 지원을 해서 꼭 합격을 해서 인크루트의 상무님도 긴장시켜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사실 인크루트에 대한 애정은 정말 큽니다. 마지막에 지원자는 나를 뽑아주지 않으면 다른 회사로 가서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였는데 소장님, 그 면접관 입장에서 이런 지원자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게 그 각 기업의 문화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 미국 대학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구직자 100명을 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결국 합격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질 능력보다는 사실 호감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좋은 호감을 주다가 막판에 뒤집어 먹는 이런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상무님 앞으로 이 3명의 도전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우선 지금 해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남은 그 화상 자료들을 예. 그 설사 이번에 저희가 선발하지 않는 인원이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또 이렇게 꺼내볼 것 같습니다. 상무님께서는 그 화면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 느낌도, 예, 뭐 바뀐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 3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그 면접 본 3분은요.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선발하는 인원하고 별도로 서류 전형과 2차 그 면접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그 면접관들과 평가를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취업 서바이벌, 희망 잡고 내일 잡고에서 피해갈 수 없는 평가의 시간. 아쉽지만 절반 이상은 여기서 탈락합니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1차 미션 생존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1번 류주환, 2번 진미경, 4번 이수연, 5번 백승용, 6번 김일영, 8번 박윤영, 11번 최광구, 12번 김종현. 합격! 9인 탈락, 8인 생존. (1차) 미션을 통과한 8명과 함께 이제 두 번째 미션 도전하겠습니다. 바로 서바이벌 토크인데요. 자, 첫 번째 주제 상무님께서 공개해 주시죠. 네, 도전자들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첫 번째로는 자신의 희망 연봉을 저희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하신 데다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인크루트에 입사했을 때 희망 연봉 얼마나 받고 싶으냐 이거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도전자들 자신의 희망 연봉을 잘 생각해서 적어주십시오. 네. 얼마가 나올까요? 자, 소장님. 희망 연봉하고 기업에서 실제로 제시하는 연봉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조율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 연봉제가 도입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요. 예.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 자기 능력에 비해서 높이 책정한다든가 예. 아니면 뭐 좀 비굴하게 나는 한 뭐 1,800만 원 받으면 되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직급, 이런 직종에서 받는 분들의 연봉 조사를 좀 하시고 예. 그다음에 그게 어렵다면 요즘은 취업이라든가 연봉 사이트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 들어가셔서 조사하셔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적정 수준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0 정도 차이 나게 이렇게 제시를 하시면은 네. 큰 무리 없이 조율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이제 뭐 다 쓴 것 같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자,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글쎄요, 구체적인 금액을 쓰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쓰신 분도 계시고요. 2천만 원, 뭐 3천만 원 보이고요. 1,500 나왔고요. 예, 그리고 뒤에 12번 김종현 씨는 4.5에서 5.0, 4,500에서 5,000까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2번 진미경 씨, 노 직원 굿 파트너.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를 표현을 써주셨고요. 노 직원 굿 파트너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진미경입니다. 제가 만약에 인크루트에 입사한다면 저의 신분은 직원이지만 저의 마인드는 예. 인크루트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전문가로서의 그런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저의 마인드를 표현한 것입니다. 예. 제가 이를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잘한다면 월급 주시는 분도 기분 좋게 기꺼이 전문가인 파트너로서 대우해 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적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 표현은 잘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다들 이렇게 적으셨는데 좀 대답이 됐나요? 끝까지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는 고집을 보여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떤 질문들을 하시고 싶으신지. 12번 김종현님? 네. 잘 안 보이는데 예, 들어주실래요? 4.5에서 5.0,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 4,500에서. 네, 네고 포인트가 한 10,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예. 이렇게 밝혀도 주셨는데 전 직장에 마지막으로 받으신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죠? 전 직장이 제가 4,200으로 이제 프리랜서를 했던 게 마지막이었고요. 네. 그 전에가 4,500이었습니다. 작년 4월까지. 그 연봉이 삭감이 된 거네요? 마지막 직장에서 전전 직장보다? 예, 그기가 제 친구가 기획팀장으로 있었는데 그 친구가 4,200을 받고 있는데 네가 4,200 자기보다 더 높게 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기획팀장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친구 연봉 따라갔습니다. 저희는 왜 그 희망하시는 연봉선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일단 제가 한 12년째 지금 이 바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이내하 소장님께서 보시면은 제일 답답해할 사람이 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이직 경력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간중간 신 경우도 있고요. 너무 지나친 요구는 제가 못하지만은 한 12년 동안 제가 쌓아온 경험이라든가 노하우 등은 4,500에서 5,000 정도면 제가 그 안고 있는 약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2번 진미경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그 나중에 이제 연봉 협상을 할 때 본인이 기대했던 중급 수준이 아니라 초급 수준의 연봉을 제시한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제시하는 연봉과 본인이 기대하는 수준이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그런 초급 그 5년차 초급의 그런 연봉 테이블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왔던 그런 역량들은 인크루트에서 일하면서 6개월 뭐 또는 1년 정도만 일한다면 저의 그런 가치들을 알아보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사할 때는 기존에 있던 연봉 테이블에 맞추더라도 저의 능력을 보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꺼이 즐거워하시면서 제가 일한 만큼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임경현 팀장님께서 공개해 주시죠. 웹 서비스 기획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자질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내가 서비스 기획팀의 일원으로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갖추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네.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웹 서비스 기획팀의 일원으로서 내가 이것만큼은 확실히 있다는 걸 적어주십시오.
내가 갖추고 있는 것이 이것이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기획팀의 일원으로서 나는 이것만큼은 확실히 갖추고 있다. 들어주시죠.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아까 저 연봉을 묻는 질문에서는 같은 답변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질문에서는 똑같은 답은 없는 것 같네요. 2번 진미경님,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마스터 키라고 이제 써주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웹 기획자라고 하면 일종의 그 시작과 끝이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해결을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어떤 문제에 직시했을 때 그런 난관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저희가 가진 열정과 역량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표현한 말입니다. 백승용 님이 5번, 네. 백승용 님, 큰 이목구비를 갖고 있는 게 서비스 기획팀의 일원으로 어떠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신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팀원들 간의 협업과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알아야 되는데 큰 귀를 갖고 있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 간에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팀원들 간에 그 협업을 이룰 때 좀 이렇게 말이 안 맞거나 그리고 뭐 DB 설계자랑도 말이 안 맞거나 그럴 때 많은 어려움을 느꼈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들어야지 이건 개발할 때 힘들어서 못해 그런 것보다도 큰 귀를 갖고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들을 수 있는 큰 이목구비를 갖고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1번 류주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회사 내적으로는 싸움의 기술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본인이. 예. 그리고 외적으로는 영업의 기술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 기획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경력이 한 7년에서 8년 사이 정도 됩니다. 7년에서 8년 사이 정도 되는데 뭐 그렇게 또 길다면 긴 혹은 짧다면 짧은 그런 경력이겠습니다만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거더라고요.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이고요. 여러 사람들과 어떠한 그런 그 논의, 협의, 뭐 협동 그런 것들도 어떤 싸움의 기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기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니즈라는 거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결국 서비스하는 사람이 어떤 영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그런 것들은 극복하고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어떠한 방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김종호님하고 박윤현님인데 12번 김종현 씨한테 먼저. 굶주림, 웹 기획팀의 일원으로서의 굶주림이란 어떤 무엇을 의미하는지. 12년 정도 아까 웹 기획을 했었는데요. 여전히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제가 99년, 2000년쯤에 한번 좀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좀 대박을 좀 터트린 게 있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딱히 뭐 큰 성과를 내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굶주림이라고 제가 쓴 거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96년에 처음 웹이 등장했을 때는 그냥 HTML, JPG 파일 하나로 웹 페이지를 만들다가 그 다음에 게시판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데이터 웹 DB라는 게 등장을 하고 모바일이 이제 가세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경향은 계속 있을 거고요. 지금 당장 뭐 IPTV 지금 방송도 IPTV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하드웨어 플랫폼들은 언제 어느 바뀔지 몰라도 그러니까 서비스를 거기에 탑재되는 서비스를 만드는 일은 항상 있기 마련이고 또 어떤 형태로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제가 일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앞으로 새로운 기회들이 더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배고프다라고 저는 이제 쓴 겁니다. 박윤형님 도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8번. 아까 우리 이내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경험적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도전적 어떤 도전을 통해서 뭐 어떤 것을 성취한 것이 있어서 특별히 그러신 건지 그런 어떤 경험과 좀 결합시켜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도전이라고 쓴 거는 일단은 웹 기획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유행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찾아서 그걸 선두주자로 끌고 가야 성공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경력에서 봤을 때 현대자동차를 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플래시 사이트가 유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몇 번 했지만 국내에서는 그 당시에 그다지 많이 선호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홍보성 기업 사이트 같은.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일단 아반떼 자동차 홈페이지 만들 때 그걸 적용해서 사이트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사이트 쪽에서는 히트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TV를 보면서 정보도 바로 얻을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 IPTV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희망 잡고 내일 잡고를 함께 하시면서 구인 업체에 대한 정보라든가 구직자 정보 그리고 취업 속보가 궁금하시면 리모컨의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요.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자, 이제 냉정한 평가가 있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도전자는 총 8인. 4인의 면접관들의 선택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자, 8명 중에 3명이 합격하고 5명은 탈락합니다. 그럼 결과를 발표합니다. 2차 미션 생존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2번 진미경, 12번 김종현, 1번 류주환 합격! 5인 탈락, 3인 생존. 세 명이 최종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글쎄요, 지금 느낌이 어떨지 자, 한 명 한 명 각오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의 류주환 씨. 일단 3명 마지막까지 남은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겠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2번. 네, 저도 역시나 2차 미션을 통과하고 3차 미션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12번. 네, 이제 3차까지 올라왔는데요. 이제 뭐 갈 때까지 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마음은 좀 편안해지는 것 같고요. 일단 준비해온 거 열심히 PT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 2분과 여성 1분인데요. 이 세 분이 끝까지 살아남은 비결이 뭘지 상무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기본 웹기획자로서의 경력을 갖추었다는 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 동기의 진정성이 이제 인정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관문이죠. 저희가 최종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본인들이 앞으로 수행하게 될 웹기획자로서의 직무 적합도 이런 것들을 지금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미션은요. 입사를 하게 되면 바로 맞닥뜨리는 실전이 되겠죠. 인크루트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실지 임 팀장님. 우선은 인크루트가 가지고 있는 핵심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하고 계신지.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핵심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실제 사이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구현해 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12번 김종현입니다. 저는 일단 첫 페이지 쪽에 좀 집중해서 개선안을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요.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인크루트를 비롯한 취업 정보 사이트를 찾는 사람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그룹이 있을 거고요. 하나는 저같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두 번째는 앉아 계신 면접관님들처럼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되겠죠. 현재 인크루트 로그인하기 전 화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크루트뿐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사이트들은 다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근데 로그인하고 나면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띠가 똑같습니다. 이 부분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취업 정보 카테고리. 근데 대부분 저한테는 쓸모없는 카테고리입니다. 지는 거고 이쪽은
제가 보기에는 저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인크루트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수익원이나 이제 광고 쪽 이렇게 이제 로그인하고 나서 이 4가지 섹션에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수익 모델을 제시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땐 로그인하고 나서 이 자기 이름이 바뀌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다른 저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제공하지 않고 있는 건 큰 문제라고 저는 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세션 같은 경우 아까 그 카테고리 있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의 어떤 카테고리만으로 재구성한다든지 로그인한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그 카테고리 위주로 구성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세션 그 부분은 그 현재 이제 광고가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거기다가 그 특정 그 업종의 그 광고들만 따로 프리미엄으로 해서 그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 로그인한 사람의 주 관심 대상 업종에 따라 가지고 특화된 광고가 가능하니까 좀 더 비싼 값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 세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의 어떤 최신 그 취업 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아까 그 원래 있었던 그 뭐 어떤 취업 동향 뉴스라든가 이런 거는 일단 관심 바뀌거든요.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 업종에 어떤 채용 정보들이 올라왔는지 이런 정보들이 어디로 노출되는 게 최신 기준으로 해서 노출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공하고 계시니까 그걸 갖다 밖으로만 끄집어내는 정도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그 공간에 그거를 그 빌미로 기업들로 하여금 더 비싼 값의 어떤 광고를 유치할 수도 있을 거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 김종현님의 경우에는 13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회사만 9번을 옮기셨어요. 별로 그렇게 잘 나가고 싶은 경력은 아닙니다. 예, 웹기획자로서 그 9개 직장에 근무를 하시면서 오늘 발표한 컨셉이요. 네. 타겟팅, 사용자 접근성이라는 관점에서 성공한 프로젝트나 경험이 있으세요? 엠넷닷컴이라고 있습니다. 엠넷닷컴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합병되기 전에는 맥스 MP3였고요. 혹시 네. 예, 맥스 MP3였고 거기는 지금의 인크루트보다도 개인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마이맥스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해서 오픈을 한 적은 있습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나와주시죠. 저는 웹 기획자가 단순히 스토리보드를 그리는 그런 UI 중심적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필요한 웹 기획자는 정말 그 비즈니스의 본질을 같이 고민할 수 있고 비즈니스의 성장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한 것은 인크루트 온라인 서비스의 앞으로의 전략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인크루트는 그 채용 지원과 매칭 서비스로 아주 안정권을 접어들면서 선발주자로 이 업계에 있습니다. 인크루트의 역할은 이런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삶 속에서 내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고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인크루트의 비즈니스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면서 결국에는 그런 수많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밸류 크리에이터로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는데요. ILC, 통합된 전 생애에 걸친 전 생애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아이덴티티를 단순히 채용을 지원해주고 매칭하는 그 서비스가 아니라 점점 더 서비스를 삶 속으로 확장돼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나이브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인크루트가 어떻게 먹고 사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주된 그 수입은 이제 무료가 아닌 유료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구인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광고 수익이 되겠고, 그리고 구직자가 보면서 가령 연봉을 알 수 있는 서비스라던가 이력서를 컨설팅한다거나 그런 서비스가 주된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기업과 개인의? 아무래도 기업 쪽에서 많이 이렇게 비즈니스 수입을 얻는다고 지불 능력이 있는 기업 한 데서 나올 것 같죠? 네. 예, 그럼 오늘 발표하신 이 저희의 변화 방향이 네. 저희 수익 모델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제가 그 서비스 아이템으로 말씀드린 것은 기업에 포커스 맞추기보다는 개인에게 좀 맞췄습니다. 인크루트의 비전이 UI에서부터 실버까지
모든 직업 이런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토탈로 관리해주는 그런 포털 서비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아 18세 이사의 청소년 실버를 구인하는 광고를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맞습니다. 18세부터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전에 유아부터 초, 중, 고는 사실은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과정까지 제가 아우르는 라이프 케어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그 직업을 선택하는 시기에 왔을 때 인크루트를 그래야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강점과 약점, 내가 어디에 흥미있고 어떤 직업 아니면 어떤 체험들을 해왔으며 이런 모든 활동들이 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들 있어요?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번 이호주환입니다. 지금 인크루트라는 그 회사의 관심이 과연 무엇인가? 저는 그거를 우선적으로 좀 측정을 해봤습니다. 인크루트의 관심이 무언가? 저도 구인 활동을 하면서 구직 활동을 하면서 불안감도 있고 걱정도 있고 좀 짜증도 나고. 근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러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좀 어떤 그 몰링 서비스 요즘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는데 좀 그런 재미를 많이 추구하는 그런 사이트의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인크루트의 관심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컨셉은 구직 구인 활동은 좀 즐거워야 한다. 일단은 내부에 어떤 인크루트의 깨진 유리창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깨진 유리창을 손을 보는 인크루트가 순위로 봤을 때 지금 4위거든요. 구직 활동, 구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선 틀림없는 4위이고 그래서 그런 관심도가 과연 어떤 식으로 좀 극복을 했으면 좋겠느냐. 사이트 3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슷하죠. 좀 새롭게 메인을 구성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욕심을 좀 부려봤습니다. 좀 재미있게 클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선택하는 것도 쓰는 것보단 클릭하는 것이 더 재밌거든요. 이렇게 클릭을 함으로써 조금 더 재미있는. 세 번째는 리스트 상태 페이지인데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간단하게. 자, 끝마치지는 못하셨는데. 실제로 순위를 측정하는 사이트들마다 순위가 좀 변동이 차이가 좀 있는데 이제 특정한 사이트를 보고 이제 어떤 그게 팩트인 것처럼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실은 이제 저희가 1위를 하고 있는 사이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이트들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웹 서비스 기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거세요? 지금 인크루트 사이트를 보면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서비스 기획자는 오히려 그런 많은 서비스들을 좀 정리하고 쳐내면서 뭔가 유저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오히려 만들어내는 것이 또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인크루트의 어떤 서비스가 핵심 서비스고 미뤄야 될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건 기업 쪽과의 어떤 관계, 커뮤니케이션, 여러 가지 어떤 기업에서 요구하는 니즈, 인재에 대한 소비성, 그런 것들을 조금 발굴해서 인크루트 쪽에서 기업 측에다 전달을 하면 그것도 오히려 수익원 쪽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 않겠느냐. 최종 프레젠테이션까지 만나보셨는데 상무님께서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고용 시장에서 인터넷 회사의 웹기획자 경력으로는 손색이 없으세요. 저희 회사에 이제 지원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회사의 어떤 조직적 바람이라든지 혹은 저희 회사가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적합도라든지 이해도라든지 이런 관점에서는 세 분 사이에 편차가 조금 보였던 3차 관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사실 요 IT 업종에서 벗어난 순수하게 애티튜드를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간단하게 이제 평가를 해드리면 일단은 우리 12번의 김종현 씨는 잘 잡으셨어요. 근데 마치 사장님이 이런 중익들한테 우리 사업 소개하는 것 같은 속된 말로 아주 시건방진 자세입니다. 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단점에 그래서 단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12년 동안에 9번 정도 움직인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진미경 씨는 참 잘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비전적인 것을 잘 보여주셨는데 다만 이제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제가 좀 뭐라고 말할까 좀 아쉽습니다만은 제가 외적인 본 쪽에 봤을 상당히 접근을 잘했다. 그리고 유주환 씨는 많은 경험과 많은 능력이 있는데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본질을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소통에 노이즈가 좀 있었어요. 5분밖에 주지 않은데 뭐더러 전반부에 1분을 썼습니다. 나는 뭐 어떨니까 나는 뭐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것을 조금 놓쳤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다. 저는 다들 잘했었어요, 사실. 그러나 이제 태도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지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3명의 도전자 중에서 최후의 합격자는 과연 누가 될지 자, 최종 평가 시작해 주시죠. 총 17인의 도전자 중 최종 합격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제 최종 합격자 한 사람을 발표하겠습니다. 인크루트 서비스 기획팀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꿈을 실현할 최종 합격자는 인크루트와 함께 꿈을 실현할 행운의 주인공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최종 합격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12번 김종현. 네, 축하드립니다. 예, 전달해 주시고요. 예, 지금 소감 어떠십니까? 일단은 일단 저를 합격시켜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출근을 많이 하게 되면 일단 인크루트 한번 제가 아까 발표했던 거 포함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상무님께 왜 최종 선정을 하셨는지 이유를 좀 여쭤볼까요? 두 분도 굉장히 훌륭하셨는데요. 네. 우리 합격자의 경우에는 저희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셨거든요. 근데 신입과 달리 경력은 직무에 즉시 투입돼야 될 이 평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작용이 됐고요. 반면에 좀 극과 극의 평가가 있었는데 잦은 이직이라든지 시작한 일에 대한 성공적인 마감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단점 사항에 이제 꽂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아쉽게 인크루트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실력을 보여줬고 앞으로 또 열심히 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취업 장려금을 받게 될 한 분은요. 저희가 여유가 있으면 이분까지 채용했으면 했습니다. 사실은. 그 장려금을 받으실 분은 2번 진미경님이십니다. 네. 앞으로도 정진하시고요. 네. 자, 오늘 열정을 가지고 도전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때까지 희망 잡고 내일 잡고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